여러분들은 시작하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렵지 않게 start와 begin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똑같다고 학교에서 배우죠.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start의 뜻을 begin이라고 하고 begin의 뜻을 start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똑같을까요? 100% 완전히 똑같다면 굳이 두 개의 단어가 필요 없겠죠? 정말 똑같다면 뭐하러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그냥 단어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 결론적으로 start와 begin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start와 begin 중에 어떤 걸 더 자주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start일 겁니다. 그 이유는 start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informal하게, 다시 말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start는 가만히 멈춰 있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작점이라고 하는 단어 꼭 좀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start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코스 요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요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 그러한 장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코스 요리의 시작점이 starter이고 자동차가 달리기 위한 시작점이 starter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의미하는 start는 첫 번째, 기계나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멈춰 있던 세탁기 같은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말하는 거죠. 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sta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했는데 요즘은 그걸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사업을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다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그 지점을 start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 경연, 시합 또는 여행 같은 것의 시작도 start라고 하는데 특히 육상에서의 출발선을 starting line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출발선에서 정지 상태로 멈춰 있다가 총소리가 나면 달리기 시작하죠. 그 시작이 되는 선이라서 starting line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타트 라인의 반대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finish line이라고 하죠. 그래서 start의 반대 개념은 finish입니다. 그리고 start는 위에 두 개의 예문에서처럼 동사로 주로 많이 사용되지만 마지막 예문처럼 명사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start와 헷갈리는 begin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begin은 start에 비해서 formal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start와 달리 문학 같은 문어체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시면 학회, 회의, 발표 뭐 이런 식으로 formal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begin은 일련의 단계나 과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어 초보자들을 흔히 beginner이라고 하죠. beginner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학습 과정을 밟아서
점점 발전해 나아갈 사람을 의미하는데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처럼 학습 과정이나 단계에서의 시작을 우리가 비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start가 시작점이라면 비긴은 단계나 과정이라고 하는 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영화 내용을 기승전결로 구분했을 때 처음 앞부분은 재밌었는데 결에 해당하는 엔딩은 재미가 없었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연결된 과정에서 기에 해당하는 시작 부분이 비긴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건 반대말은 엔딩이라는 엔드가 되겠죠. 그리고 비긴은 동사의 역할만 할 수가 있습니다. start와 달리 명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명사를 쓰려면 beginning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두 문장에서 start와 begin의 쓰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을) 해석하면 퀴즈를 시작하시려면 start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start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명사로서 스타트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begin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해석이 퀴즈를 진행하시려면 시작점이 되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처음 단계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말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처음 단계부터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start와 begin 이외에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start와 begin의 차이만 알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나가셔도 좋고요.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단어는 initiate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init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initial은 영어의 앞글자, 시작이 되는 부분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을 US,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을 줄여서 ETA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니셜이라고 하죠. initiate는 어떤 복잡한 절차, 과정, 계획 또는 조치를 시작하거나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주로 주도적으로 시작하거나 신중하게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begin보다 조금 더 형식적이고 전략적인 문맥에서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마케팅 캠페인, 회사의 미래 계획, 회사의 직원 교육, begin하고 비슷하죠. 다음은 commence. 이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형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된다고 설명드렸던 begin이나 initiate보다 더 포멀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했던 표현들을 포멀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start, begin, initiate, commence 이 순서대로 포멀합니다. 다음은 런치인데 저는 이걸 인공위성 발사하는 의미로 가장 먼저 알았는데요. 런치는 주로 계획이라든가 제품처럼 새로운 어떤 것의 소개나 출시를 시작하고 착수하고 발매하고 출시하는 이러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런칭 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제품 출시할 때 하는 그 쇼.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킥오프입니다. 미식 축구에서 공을 필드 중앙으로 차서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프로젝트나 콘서트, 회의 등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인포멀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표현은 get underway. 주로 계절이나 준비, 논의, 하루, 수사 같은 단어들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5월, 새해, 봄, 6월 중순 이런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걸 복습하는데 다른 영상들하고 달리 이번에는 화면에 보이는 대화를 통해서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start와 begin 둘 중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